미국 시장이 약세 마감으로 했지. 그리고 유럽 시장이 4% 하락을 했고. 자, 이제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크게 위축될 필요 없어.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사실 우리 시장 월요일 날 어제 이제 휴장이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움직임, 이제 유럽 시장은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한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나스닥 지수 흐름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나스닥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 위기 흐름 부분에서 1차적으로 긴축에 대한 우려로 하락했었던 지점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락을 갖고 들어왔다가, 우리가 휘장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어제 휘장을 보이는 가운데에서 어제 그저께는 소폭 올랐다가, 그죠? 어제는 약세를 보였지, 그죠? 그래서 이제 중심선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잖아, 그제? 그러니까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 자체적으로는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해외 시장 모습에서 이 러시아는 어제 열리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급락을 했고, 그제? 급락을 한 상황. 거기에서 이제 러시아를 MSCI, 이머징 마켓에서 퇴출시킨다라는 이야기 뉴스, 이것도 조금 전에 올려드렸었죠, 그죠? 자, 이제 그런 흐름 부분들 속에서, 이제 다우지수를 보게 되면, 다우지수는 뭐예요? 어제 또 약세. 2.3%, 그리고 어제 그저께도 약세를 보였어. 이제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은 어제 그저께,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휘장하는 날 하락은 했어도 양봉을 냈다가 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한 부분이야. 그러니까 유럽 쪽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하지. 거기에 이제 유가가 100불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WTI 원유 뉴욕 근월물이 103불, 그죠? 예, 복태진 진희님, 예. 그러니까 유가의 급등 흐름이 나타났어.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아침에 쭉 제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었잖아, 그제? 내용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자,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지? 이 지정학적 위기,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과거 반응, 이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전쟁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부분은 지수 회복하는데 바닥까지는 보통 20일 정도, 전쟁 전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린다 그랬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프전이나 9.11 테러, 뭐 이라크 전쟁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이제 그 한 달 정도는 지지고 볶는 과정이 필요로 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2월 말에, 미국의 PC 물가가 상승을 하고 40년 만에 최고 수준, 그런 가운데에서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가속화되는 상황.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유가가 급등하는 흐름, 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이를 이제 6천만 배럴 방출 합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고 있는 중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 러시아 MSCI 지수가 이제 지금 퇴출돼 버리면 거기에서 그 추종 자금의 비중 흐름들 속에서 우리 시장으로 약 4조에서 8조 4천억 정도의 유입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만 않는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1차 회담이 종료가 됐지, 그죠? 2차 회담은 또 오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고, 이런 이제 변동성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텐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그 흐름 부분들을 봐야지. 중국의 어제 발표된 제조 PMI가 50.2로 양호해진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양해가 4일날
열리고 그리고 전인대가 5일부터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연간 경제 성장률 목표치 이제 5% 내외라고 보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중국의 이 GDP 목표치를 얼마만큼 설정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할 부분인데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주도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갖는 거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긴축이나 전쟁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10개 종목 중에서 4개가 52주 신저가라고 하지 자 그런데 그건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제 9.11 테러 당시가 요 앞선 지정학적 리스크 때 가장 세게 떨어진 부분이 9.11 테러야. 미국이 계속 이 가장 글로벌 시장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보게 되면 9월 11일 날 테러가 발생을 했고 한 열흘 동안 하락했다기보다 열흘 동안 하락하고 지지부진하다가 열흘 이후부터는 계속 상승을 했지. 이때도 개인이 순매수를 했었던 구역이야. 그죠? 이라크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라크 때는 좀 길어. 그죠? 미국은 이라크 전쟁 결정을 했었던 때부터는 계속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오히려 공격 개시 한 이후부터는 이때부터, 그죠? 3월 20일 날 공격을 개시했고, 한 달 반, 거의 2달 된 이후에 쓰리바닥 찍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올랐어.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 그리고 길게는 2달 정도를 참으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장은. 그죠? 자, 이제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시장으로 보면, 무역수지 석 달 만에 흑자 전환했지. 지금 요거 이제, 이야기만 보고, 그 중에, 이 전쟁 아니어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마이너스지, 그지? 그죠? 자동차를 빼고는 대부분 다 2월달 수출이 아주 양호했어. 그죠?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었었는데, 그죠? 석 달 만에 흑자 전환했다는 거. 이건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베이스야. 펀더멘탈. 그죠? 그때는 유가가 지금은 더 급등해 있지만,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 시장에 하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러면서 3차 세계대전이 어떨 거냐, 날 꿈 나면 어떡하냐. 3차 세계대전 나면 돈 깡통이야, 돈도. 그죠?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면 안 된다. 그죠? 러시아가 핵 사용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거에 사실 공산정권의 수뇌부들은 비이성적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정상적 사고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 그죠?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김일성이나 이런 그 독재자들 보게 되면 정상적인 사고로 바라보기 어렵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가 않지만 그러나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하고 하면 크게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는데 요거 하나는 조금 부담이야. 그죠? 우리나라가 이 FDPR,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이 부분, 그죠? 미국이 대로 수출 통제 강화할 때 대부분의 EU 국가와 우방국들이 제재에 동참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동참을 하지 않고 지금 뒤늦게 뒷북치고 있잖아. 그죠?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이제 러시아에서 수출 대금을 받거나 러시아에 수출하고 수입하는 거를 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돼. 뒤늦게 동참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대기업들의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중소기업은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빨리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그제 이 FDPR 그러니까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에 포함되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이제 이후 문제고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금융 제재에 대한 한국 피해는 이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제?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이고
그제 그런 부분 정도고, 그런 가운데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흐름, 이런 부분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금융주가,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가 가장 크게 떨어진 이유가 결국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상 못할 상황이다라는 거야. 그죠? 인상을 하더라도 0.2, 0.5% 인상할 수 있는 빅 스텝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죠? 이제 오늘부터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 연설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있어도 수혜를 보는 쪽은 독일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군비를 증강하고,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이 동유럽 국가들이 군비를 증강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방산업체, 그죠?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하나 시스템, 이런 쪽에 상승 흐름 부분이 충분한 흐름을 갖고 갈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유가, 천연가스 급등,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전환, 정책적 전환, 그러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죠? 거기에 원자력 발전도 포함되겠지만, 원전을 특히 강조하는 건 아니야. 풍력, 태양광, 원전 다 포함되지만 그 중에 수소 쪽 부분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 효성 첨단이나 이런 쪽도 이제 다시 힘을 보일 텐데, 그게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업종별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골드형 게시판에 이제 보시면 되고, 그죠? 자세하게 올려놔 있으니까. 여하튼 자, 유럽 시장의 하락 부분은 부담이다. 그죠? 유럽 시장이 급락하고 했었던 부분은 부담인 건 분명하고, 유가가 상승했었다는 건 부담. 그러나 미국 시장의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기술주 쪽 부분에 있어서 어제 이 테슬라가 어제 그저께 반등을 세게 했다가 어제는 소폭 약세를 보였고, 조그만 전기차 이쪽 라인 부분은, 그러니까 생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쪽은 세게 떨어졌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저희 시장은 나름대로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약세 영향, 이 부분 이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떨어졌고, 그것이 지정학적 리스크라서 여하튼 방산 쪽과 신재생 에너지 쪽의 강세 흐름,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흐름 부분, 약세를 조금 보일 수도 있어. 그건 어제부로 더 이제 밀접한 부분으로 약세를 보였으니까. 그러나 전반적인 부분은 2차 회담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이야. 그제? 지난주와 비슷한 흐름 부분이라는 건 뭐냐? 2차 협상이 또 오늘 열리고 하는 가운데에서의 섹터의 변화가 급변할 수도 있는 상황을 함께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너무 크게 놀랄 이유도 아니고,